안녕하세요, 새내기 여러분. 서울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학사 소개를 맡은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18학번 변지성,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18학번 이영빈입니다. 네, 지금부터 새내기 여러분들에게 서울대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내용과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 모든 내용이 한 번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서울대학교 학생지원과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스누피디아를 참고하시면 더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현재 서울대학교에는 약 3만 6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중 여러분과 같은 학부생들은 약 16,000명 정도 있고 그 외에도 대학원생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습과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주시는 여러 교직원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지성씨, 서울대학교엔 정말 다양한 단과대학과 전문대학원이 있다는 사실 진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에는 15개의 단과대학과 일반 대학원, 그리고 12개의 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와, 서울대학교엔 정말 다양한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군요. 네, 지성인들이 정말 많이 모여있는 곳이죠. 네, 이렇게 많고 다양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에는 학생처가 존재하는데요. 학생처는 학생지원과와 장학복지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생지원과는 현재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새내기 OT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다양한 학생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학생분들의 징계와 포상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학복지과에서는요, 학생 여러분들의 학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장학 관련된 업무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장학 정책을 기획하고 발굴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건강보험, 의료공제, 그리고 장애학생 지원과 같은 업무들도 장학복지과에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와닿으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근데 지성씨는 서울대학교 헤르미온느라고 소문날 정도로 정말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고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네, 열심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한 4학년쯤 되다 보니 수업을 많이 듣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서울대학교에는 정말 다양한 수업들이 열리고 있는데 이런 수업들은 전공 과목과 교양 과목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양 과목은 그 안에서도 학문의 기초, 학문의 세계, 그리고 선택 교양 과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공 과목과 교양 과목은 본인이 소속된 단과대학별로 이수 규정이 다릅니다. 따라서 대학별 학점 이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학점 이수 규정을 지켜서 열심히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 아직 새내기인 여러분들께는 조금 먼 얘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느샌가에는 졸업을 눈앞에 두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졸업 전까지 들어야 하는 학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졸업 이수 학점은 130학점 이상입니다. 그중 교양학점은 36학점, 그리고 전공학점은 39학점 이상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소속된 단과대학, 학과별로 전공별 이수학점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또한 복수전공과 부전공 등의 제도를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또다시 그런 이수 규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성씨가 지금 18학번이니까 4학년이시네요? 그럼 대학교가 4년제니까 지성씨는 내년에 졸업하시겠네요? 네, 늘 4년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하죠. 물론 이제 영빈 씨처럼 대학교가 4년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또 이제 대학 생활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대학교의 장점이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들의 계획에 맞춰서 학교 생활의 기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매 학기가 시작되면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시겠다는 의미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1학기에는 2월에 등록해야 하고 2학기에는 8월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기간을 놓쳐서 등록하지 못해 제적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빈 씨, 혹시 대학 공부를 하다가 다른 분야에도 관심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도 저희 전공 분야만 공부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서울대학교는 자유로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전공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본인의 전공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관심이 생긴 학생들을 위해서 복수전공과 부전공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연계전공, 연합전공, 학생설계 전공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득이하게 학과를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전과 제도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각 학과별 학년 정원의 20% 이내까지 전과가 가능합니다. 전과 규정은 각 단과대학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꼭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학, 수의학, 간호학계로의 전과는 불가능하며 사범계열의 경우에는 같은 사범계열 내에서만 전과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장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씨, 서울대학교에서 누가 장학금을 받는지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아마도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이 받지 않을까요? 지성씨 말도 맞지만 서울대학교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정말 다양한 장학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먼저 맞춤형 장학금입니다. 학생의 소득 기준, 학업 성취도, 긴급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자금 지원 구간 6구간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있고 7, 8구간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일부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순우희망 장학금입니다. 순우희망 장학금은 선한인재 장학금과 해외 수학 장학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한인재 장학금은 생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해외 수학 장학금은 해외에 나가 있는 교환학생들 중 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 이하의 학생들에게 선발하여서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근로장학금은 학교 내 각 부서에서 행정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며 받는 장학금을 의미하는데요. 장학금의 액수는 그 해의 최저시급에 맞추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외에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교회 장학금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국장학재단의 이공계 장학금, 인문 100년 장학금,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그리고 대통령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장학금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작성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도 정말 다양한 장학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도서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빈 씨 혹시 도서관에서 공부 많이 하시나요? 물론이죠. 저같이 공부에 열정적인 학생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서울대학교 캠퍼스 정중앙에 중앙도서관 본관과 관정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영빈 씨, 서울대학교가 정말 넓은데 저와 같이 도서관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도서관 이용이 어렵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성씨.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9개의 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한 위치에서 편한 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중앙도서관 관정관의 경우에는 2015년에 완공되었는데요. 규모뿐만 아니라 그 외관도 정말 아름답고 내부에 첨단 시설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를 방문해주시는 여러 외부인들에게도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은 공간입니다. 그러면 지성씨, 서울대학교 외부인들도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서울대학교 도서관 출입과 자료 대출을 위해서는 서울대학교 학생증인 S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S카드는 실물 카드뿐만 아니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 S카드에 대해 설명해 드릴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본관과 관정관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본관은 자료를 이용하고 대출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본관은 500만 권 이상의 도서를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 도서관입니다. 자료를 이용하고 대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본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정관은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 및 스터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공부만 하는 도서관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여 영화 관람, 영상 제작, 그리고 심지어는 VR 체험까지 가능한 관정 미디어 플렉스라는 공간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의 소중한 학창 시절을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다양한 서비스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학습 지원과 관련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교수학습개발센터, 줄여서 CTL이라고 불리는 공간이 있는데요. CTL은 학습지원부, 글쓰기 교실, 그리고 이러닝 콘텐츠 개발부 총 3가지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학습지원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내기들을 위한 입학 전 예비대학, 그 다음에 다양한 학습 전략과 IT 활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학습법 워크숍, 그리고 발표와 토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워크숍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공부 동기가 없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글쓰기 교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입학하시고 나면 졸업하실 때까지 정말 많은 보고서들을 작성하시게 될 텐데요. 아마 새내기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아마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학생분들께서는 CTL 글쓰기 교실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학생들의 걱정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ETL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L은 이러닝 강좌 홈페이지로 본인이 수강하고 있는 강좌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ETL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반적인 학사 일정과 더불어서 본인이 수강하고 있는 강좌에 대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본인의 강좌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강좌의 공지사항이나 수업 자료를 다운받아 볼 수 있으며 과제를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업에서 궁금한 점은 ETL을 통해서 자유롭게 질의응답할 수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ETL에는 스노온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강좌도 게시되어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강의들이 열려 있습니다. 저도 ETL 스노온을 이용하여 수학 공부할 때 정말 잘 활용했었는데요. 네,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거나 추가적인 학습을 원하시는 경우 ETL 스노온을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CTL뿐만 아니라 기초교육원에서도 여러분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교육원에서는 교양 피어 튜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초교양 교과목에 수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학생들은 튜티로 신청하여서 튜터에게 맞춤형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과목을 직접 수강했던 튜터에게 도움을 받음으로 교과목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학교 생활에 있어서 경험이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섯 번째로 복지와 안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씨, 혹시 학교에 다니다가 몸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가 산 안에 있어서 바깥에 있는 병원과의 거리가 좀 멀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성 씨. 서울대학교 내부에는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3층에 보건진료소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서울대학교 병원 소속 전문의와 교수진한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 보건진료소요? 규모가 좀 작지 않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에는 내과부터 시작해서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정말 다양한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과 예방접종도 가능한 사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보건진료소에서는 정신건강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상담, 정신치료, 그리고 스트레스 클리닉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언제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재학생이시라면 누구든지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에서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시면 1년에 한 번 무료로 건강검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진료소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 또한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인권센터에 대한 설명인데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 성희롱, 성폭력, 위계서열에 따른 부당 대우, 그리고 폭력 등 학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인권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인권 포럼, 인권 연구 프로젝트, 그리고 국제 학술 심포지엄과 같은 학술 행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내외에서 발생하는 인권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상담을 받고 싶으신 새내기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작성되어 있는 상담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었던 수험 생활이 끝나고 서울대학교 합격 결과에 기쁨을 만끽하고 계신 새내기 분들께는 조금 멀기도 하고 다소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많은 분들께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경력개발센터에서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의 진로 설정 그리고 취업 준비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진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진로 교과목을 개설하여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본인에게 맞는 진로 계획을 설계하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취업 지원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께 멘토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멘토링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영빈 씨, 제가 요즘 고민이 좀 있어요. 어떤 고민이세요? 요즘 친구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요즘 계속 공부하느라고 주변 친구들을 신경을 잘 못 쓴 것 같아서 계속 멀어지고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럼 지성씨, 대학생활문화원에 찾아가 보시는 건 어때요? 대학생활 도중에 학업이나 혹은 친구관계 같이 대인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정서적인 불안감을 느끼실 때 대학생활문화원에 찾아가신다면 큰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더 멋진 대학생이 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학생활문화원은 학생회관 5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생활문화원은 전문 상담사를 통해 개인 상담, 집단 프로그램, 그리고 심리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상담 기관입니다. 이런 상담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선후배들과 만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학내에는 정말 다양한 상담 기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 도중에 고민이 많거나 혹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상담기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기관의 자세한 정보와 연락처는 스누피디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영빈 씨, 저 큰일 난 것 같아요. 저 핸드폰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성씨, 서울대학교 청원경찰을 찾아가 보는 건 어떤가요? 교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청원경찰 분들께서 힘써주시고 계십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교내 순환도로의 통행과 안전을 유지하면서 종합안전관제센터 그리고 분실물 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따가 분실물 관리센터에 한번 들려야겠어요. 혹시 청원경찰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요? 청원경찰의 위치는 73동 문화관에서 24시간 365일 힘써주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학교 생활을 하시다가 어떤 문제가 생길 시에 여기 작성된 번호로 청원경찰분들께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안심되네요. 네, 6번째로 봉사활동과 관련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씨, 혹시 대학에 와서 봉사활동 참여하신 적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서울대학교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서울대학교에서 주최하고 있는 정말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공식 단체인 프로네시스 나눔 실천단에 들어가서 방학마다 교육 봉사를 실천할 수 있고,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봉사활동도 있고, 개발도상국에 파견을 가서 봉사활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서울대학교에 정말 많은 봉사 동아리에 가입해서 봉사를 실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2013년 학내 사회공헌 활동을 보다 체계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회공헌단을 출범하였습니다. 글로벌 사회공헌단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사회공헌 실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입학 이후에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새내기 여러분들께서는 글로벌 사회공헌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로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씨, 서울대학교에 동아리 총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한 5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50개보다 훨씬 많은 200여 개의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여 개의 동아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총 6개의 분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술매체, 취미교양, 연행예술, 무예운동, 종교, 인권봉사 총 6개의 분과입니다. 대학생이 되셨다면 꼭 한 번쯤은 동아리 활동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동아리가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각자 관심 분야에 맞는 동아리를 가입해서 대학생활 동안 즐거운 동아리 활동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동아리 연합회를 통해 다양한 동아리들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찾아볼 수도 있고,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각 동아리들의 SNS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카드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S카드가 무슨 뜻인가요? 혹시 신용카드의 약자인가요? 신용카드, 약간 일리 있는 답변인데요. 하지만 S카드는 서울대학교 학생증입니다. S카드인 서울대학교 학생증은 학교 생활할 때 정말 필수적인데요. 각종 건물을 출입할 때나 서울대학교 학내의 카페나 식당 할인을 받을 때 혹은 전자출결할 때 필요합니다. S카드는 2월 9일 화요일부터 2월 16일 화요일까지 핸드폰 우리은행 앱을 통해서 신청해야 하며 3월 개강 후에 학내 우리은행에서 실물 카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마이스누 포털 학생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씨, 혹시 S카드 가지고 계신가요? 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생긴 카드가 바로 서울대학교 학생증인 S카드입니다. 근데 영빈 씨, 혹시 S카드를 들고 오지 않은 날에는 학교 시설물들은 이용할 수가 없나요? 물론 아니죠. 저와 같이 S카드를 잘 두고 다니시는 학생분들께서는 이 모바일 S카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S카드는 S카드를 발급받으신 이후에 서울대학교 앱을 통해서 등록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지성씨, 지금까지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근데 저 아직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기타 대학생활과 관련된 정보들은 스누피디아 책자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유용할 정보가 많을 테니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스누피디아 책자 저도 입학 전에 읽어봤는데 정말 많이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입학 전에 꼭 스누피디아 책자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모두 끝났는데요.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서울대학교 21학번 새내기 분들의 멋진 대학 생활을 응원합니다.